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문장열 국방대학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장으로 향했다는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김 위원장도 곧 출발을 할 텐데 지금 두 정상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떤 이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이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이 실무회담, 스티븐 비건하고 김혁철 사이에 무슨 얘기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오갔는지를 잘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통신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하노이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보고받는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잠시만요. 있었겠지만, 저희가 좀 화면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예.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만찬이 이제 8시,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숙소에 나와서 메트로폴 호텔로 예. 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아무래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만찬장의 거리가 이 JW 메리어트 호텔이 조금 더 멀기 때문에 먼저 출발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네. 한 뭐 10분 이상 아까 하시던 걸린다.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노이에 와가지고 본 회담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예. 만찬을 통해서 네. 약간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아마 김 위원장 그 생각 속에는 네. 과연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예. 해가지고 예. 원하는 그 상응 조치를 받아낼 것인가. 지금 여론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예. 뭐 일본은 더 말할 나위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비핵화의 그 실질적인 조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벌써 네. 지금 잠정적인 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근데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자기가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발언을 좀 해왔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 이득이 더 큰 거죠. 네. 네. 김정은.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이 좀 현지 사정으로 좀 고르지 못할 때가 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하고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 있기 전까지 실무진들의 회담이 막바지 협상이 꽤 그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실무회담이 관련해서 25일 날 사실상 종료를 하고 어제는 안 했었죠. 안 했었죠. 예. 그리고 그 북측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동안 25일까지 진행된 실무회담의 내용만 보고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일 이제 협상에 임하기 앞서 지금 예. 3일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오늘 예. 이제 처음 만나는데요.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모두 다 이제 실무 차원에서 진행된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탑다운의 협상 방식이라면 네. 오늘의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좀 타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도 원래 우리가 김여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용호로 바뀐 점도 좀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곧 만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좀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지금 좋은 인상을 예. 받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트위터 거기다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 아마 김정은이 생각할 때 미국에서 자기와 배짱이 맞고 자기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네. 트럼프와 폼페이오.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만찬에서 만나서 조금 괜찮은 네. 여러 가지 그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출도 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타진하는 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상대방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방금 이제 이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김여정 대신에 그
리용호 예, 네. 리용호 외무상이. 외무상을 대동한 것은 그만큼 이게 중대한 일이고 또 리용호 외무상도 앞으로 이제 역할이 점점 커질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합의가 되고 하면은 이 예. 외교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면도 트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안한 분위기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좀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얼굴은 뭐 이미 그 전부터 봐서 잘 알고 있죠. 멀베이니언만 제외하고는 그렇죠. 나머지는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봤었고 네. 또 폼페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또 방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김영철,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무급 회담이 회담 직전까지 보통 막판의 합의문 조율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20분간의 단독 회담 그리고 사실상 그 만찬이 또 3+3의 회담이기 때문에 네. 보다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소셜 디너라기보다는 예. 좀 의제와 관련된 탐색정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 있을 단독 회담을 어떻게 강조점을 둬야 될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좀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항상 이 만찬에 어떤 메뉴가 올라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 햄버거 회동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혹시 이 하노이에서 햄버거 회동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햄버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노이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북한과 미국 정상이 먹는다. 이거 네.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워싱턴에 오면 햄버거 네, 회동을 혹시 하는, 워싱턴에 이렇게 가면 이야기를 하긴 모를까. 했었죠. 그래서 뭐 농담조로 많이들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쌀국수 좀 특별하게 요리해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하노이. 그렇지. 한국 음식이나 미국 음식 물론 뭐 그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자체 메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네. 거기서 그 메뉴를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백악관 발표에 의하면 일단 공식 일정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북미 수행원들이 전부 이 오페라를 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네. 만찬 이후에 혹시 좀 깜짝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 오페라 하우스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특히 현성월이라는 인물이 이번에도 동행을 했죠.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현성월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히 간연하게 단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전 부부장의 위치로서의 또 현성월을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예.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오페라 하우스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예. 공연에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지고 뭔가 공연이 북한의 공연팀들이 와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같이 아니면 이후에 3월 1일, 2일에 또 북한과 베트남 간의 그런 혈맹 관계에서의 예, 어떤 예. 문화 교류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합동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현성월 단장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성월 단장이 혼자만 왔을까 아니면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과학단의 일부와 예. 같이 왔을까 하는 것인데 방금 뭐 이야기한 대로 혹시 북한이 뭐 짧은 프로그램이라도 같이 한다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서 그것을 관람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을 조금 오늘 오전으로 돌려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오늘 만찬 전에 뭐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김혁철 특별 대표로부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대신 이제 참모들을 보내가지고 예, 하이퐁의 그 산업시설 같은 예, 시찰을 그런 데서 좀 했죠. 시찰을 시켜서 예. 그 이제 실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보고 또 생각하고 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생각할 않을까. 거리가 있다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거기서 본다는 것은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은 바로 베트남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가, 도이모의 86년 이후에 그런 것이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물론 그 중간에 중요한 것들이 있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95년에 수교를 했고, 예. 모든 제재가 다 풀렸고, 그전에는 베트남도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켰고, 특히 이제 외자 도입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베트남 자체적으로는 이제 자원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시찰하고 하면은 많이 보고 생각할 거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거기 간 사람들이 이제 당 부위원장급들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예. 중책에 있고, 특히 이제 인재 등용 같은 것을 담당하는 김평해라든지 오수용 부위원장이라든지. 오수용 예.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좀 들긴 했지만은 예. 그 공학에 관한 지식이 있고 또 기술 관련한 정책 같은 것을 입안할 때 직접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 전혀 보지 않는 거하고. 저희가 네. 김정은 위원장의 좀 행보를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그 김 위원장의 행보가 상당히 좀 차분하고 네, 좀 네. 조용하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그때는 5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66시간의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기 예. 때문에 물리적으로 큰 회담을 앞두고 좀 신체적인 안정과 좀 정신적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무급 회담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 3+3이라는 게 만찬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그 사전 탐색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전략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오늘 또 하롱베이로 간 팀들 빠진 인물들을 보면 오늘의 그 보고를 했던 그런 실무팀 멤버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전략적인 회의도 호텔에 머물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장으로 출발을 했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만찬장인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했다는 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여장을 푼 곳이 멜리아 호텔인데 이곳과 메트로폴 호텔과의 거리가 1km가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첫 장면이 좀 어떤 좀 행보가 이쪽 예상이 될까요? 아무래도 네. 그 싱가포르 그 회담장에 앞서서 두 지도자가 서로 양쪽에서 걸어오면서 걸어오면서, 네, 네, 악수를. 뒤에 이제 국기가 배열이 되어 있고 거기서 만나던 장면이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트로폴 호텔 내부에 양쪽에 국기가 배열이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포토샵을 네. 한번 갖고 그리고 20분간의 단독 회담을 하고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 때 첫 만남을 좀 되돌려 보면은 상당히 좀 약간의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싱가포르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었지만은 그렇죠. 예. 자세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굉장히 긴장한 악수할 때 좀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런 모습을 그렇죠. 많이 보였죠. 근데 이번에는 좀 훨씬 자연스럽게 네. 그런 장면을 연출도 하고 네. 또 표현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 이제 바로 만찬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대화를 일대일로 하고 만나. 일종의 이제 1대1 회담 비슷한 네.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의 공식성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찬장의 그런 세팅 같은 것도 제대로 다 정상적으로 하고 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멋있는 포토 세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흔히 정상들의 만남에서는 뭐 정상들이 하는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뭐 복장이나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을 입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빨간 넥타이를 해서 여기에도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같을까요? 오늘 이게 저녁엔 만찬에 그 만찬장에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민복을 입기보다는 그냥 양복으로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로 몇 분 후면은 이제 네. 저기 그렇죠. 화면에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도 지금 이제 호텔로 향하고 있는데 글쎄요, 김 위원장이 차를 찬 모습을 보니까 어제 창을 내리고 마중을 나온 혹은 이제 하노이 시민들을 향해서 손을 손을 흔드는 직접 모습이 흔드는 상당히 좀 네. 이례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 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그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같은 사회주의 국가고 또 북한 입장에서 혈맹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 예. 전에 직접 공군도 지원을 해줬었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편안함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따뜻하게 환영을 해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점점 정상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인다는 일환으로 글쎄요, 북한 매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례적이거든요. 네네. 저는 좀 그것 좀 다른 맥락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올 1월, 2월에 보면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또 그다음에 국가, 애국가, 애국심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66시간의 대장정을 떠났다. 그리고 네. 그것도 그 애국 헌신을 하러 갔다라는 그 모습을 일일이 보여주면서 오늘 신문에서도 평양의 모든 불이 밝혀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렵게 떠난 곳에 그리워하며 우리 평양 시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라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내적으로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2차 방미 회담을 하는 기간 동안 사상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예.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런 행보에 대해서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똘똘 잘 뭉쳐져 있다라는 좀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그쵸. 비어져 있는 거죠. 23일에 출발을 했고 또 3월 2일까지는 또 1일, 2일까지는 또 베트남과의 또 친선 네. 외교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데에 또 시간을 걸리는 걸 감안해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집권한 이래로 네. 가장 많은 시간을 북한을 그쵸, 비운 북한을 비우는 그런 얘기죠.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내부와 지금 밖에서의 이러한 행보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반응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우측에 보여드리는 화면이요. 아마도 이제 저기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열흘을 지금 비운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 국가로서의 이제 나아가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가 벌써 지금 한 8년, 거의 10년이 다 돼가죠. 예. 2009년이었으니까. 예.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중간에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소위 친정 체제, 권력 기반을 확고부동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보고 게다가 핵 무력 완성도 선언할 정도로 핵무기와 ICBM까지 예. 그게 뭐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죠. ICBM 예. 능력이 있다는 거.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보았을 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물론 자신감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바뀐 노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더 마음을 다잡고 단결을 도모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꼭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양면이 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내적으로 그렇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냥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버티고 예. 견뎌왔는데 예. 이런 그 저력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대내적인 효과 네. 또 대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메시지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잠시 저희가 화면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예. 이제 인공기와 성조기가 보이는데 이제 잠시 뒤면 저곳에 8개월 만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북미 정상이 만나는 만찬장의 모습입니다. 네. 글쎄요. 이제 두 정상 이번 만남은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많은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합의문에 담기면 그래도 좀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성공의 그 범위가 예. 다 기준이 틀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비록 성공의 그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포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그 합의를 갖고 과연 누구한테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바로 우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에 어떠한 합의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만약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작은 합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인지 보다 그런 데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과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예. 공고히 하자는 거. 여기에는 이제 종전선언 아니면은 꼭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 붙더라도 뭐 네.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 내지 약정 뭐 이런 것이 북한에게도 좋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좋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에 관해서 남북한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그건 분명히 얘기했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는 이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시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일관된 입장이 바로 그런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넘어서 번영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 큰 전략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포함된다면은 정말 이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성공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성공이 되려면은 네. 미국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역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그렇죠. 또 내놔야 된다는 거죠. 북한도 나름대로 또 예. 만족해야 되죠. 자기네들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예.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교 쇼렌스타인 연구센터에서 이야기할 때 한 12개 정도 의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죠. 제가 가만히 세보니까 12개 훨씬 넘어요. 근데 아마 중간중간 묶어가지고 12개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어떤 것은 북한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은 미국에게 유리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을 대략 얘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동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이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또 얘기를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은. 예. 그 종전선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이제 종전선언 지금 가능성 네,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사진 하고 있는 것 촬영을 하고 있는 같은데요. 모습인 것 같죠. 예. 대화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개월 만에 이제 두 정상이 역사적인 재회를 글쎄요. 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인사말도 좀 건넨 것 같고요. 글쎄요. 약간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이에요. 네,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죠. Have you walked back at all on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No.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Mr. President, is there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sir? We'll see. We'll be seeing. Thank you. Thank you all very much. You're coming back. 아마 취재진들을 향해서
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들리지가 않아서 예.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간단하게 인사를 좀 끝났습니다. 나누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와는 달리 조금 편안한 만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했는데요. 두 정상이 좀 환하게 웃는 모습도 몇 차례 포착이 됐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상했던 대로 뒤에 인공기와 성조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양 네. 정상이 걸어와서 악수하고 웃는 모습이 또 포토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김정 위원장은 조금 긴장한 네, 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긴장한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잠시 영상이 좀 좋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뜻에서 또 저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 얻어야 될 것, 또 얻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예. 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김정은 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런 점이 아직 밝혀진 것이 없죠. 예, 그렇다면 그럼 성공적인 회담이 뭐냐? 예,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북한이 비핵화 한다고 했는데 과연 보여달라 이거죠. 입증을 해달라 네.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그런 그렇죠. 약속을 통해서 입증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줘야 되죠. 북한에게. 그래서 그것을 줌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체제 안전 보장, 그러니까 불가침 선언이라든지 종전 선언이라든지 하는 거하고 경제적인 제재 해제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서로 주고받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좀 저희가 좀 비슷한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좀 긴장한 듯한 표정도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지금도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톤다운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어떤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돌이켜보면 1차 정상회담 때 서로 악수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때 악수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네. 오늘 둘 다 또 긴 비행 시간과 또 긴 기차 그런 여행이 있어서 그런지 두 지도자가 다소 이렇게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긴장한 모습이 둘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 회담보다는 조금 더 성공적인 이제 그렇죠.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네, 가시적인 성과를 그렇죠. 내놔야 되기 1차 때문에 회담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부터는 그 기본적으로 합의한 그 원칙 하에서 실질적인 조치들이 각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비핵화 네. 부분, 또 한반도 평화체제 부분, 또 새로운 북미 북미 관계, 관계 이 부분에서 뭐를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껏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을 제외하고 뭔가 알파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늘 이 만찬 자리와 이 20분간의 담화 속에서도 얼핏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모습은요, 만찬에 앞서서 이제 1대1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는 1대1 회담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단독 회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장음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those 261 days were the days during which a lot of painstaking efforts were necessary and also a lot of patience were needed.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같이 만났습니다. 이번에 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ut here we are today, sitting next to each other, and that gives us a hope that we will be successful this time, and I would really try to make that happen. Thank you very much. That's really nice. Well, I wanted to say it's an honor to be with Chairman Kim. It's an honor to be together in really a country, Vietnam, where they've really rolled out the red carpet, and they're very honored to have us. And it's great to be with you. We had a very successful first summit. I felt it was very successful. And some people would like to see it go quicker. I'm satisfied, you're satisfied. We want to be happy with what we're doing. But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베트남에서 지금 equal or 우리가 greater 이렇게 함께 than the 만남을 first. 가지하고 And we made a lot 있는데요. of progress, 우리 and I 모두 think the 다 biggest 굉장히 progress 영광스러운 was our 순간이라고 relationship. 생각합니다. 함께 자리하게 really a 돼서 good 매우 one. 기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김 위원장님도 만족할 수 있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고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회담도 첫 번째 것과 같은 성공 또는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번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And as I've said many times, and I say it to the press, I say it to anybody that wants to listen, I think that your country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unbelievable, unlimited. And I think that you will have a tremendous future with your country, a great leader.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it happen and helping it to happen. And we will help it to happen. 우리 그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언론들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엄청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굉장히 큰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무제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공적인 회담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We appreciate it. And we're going to go have dinner. And then we have some big meetings scheduled for tomorrow. And we'll see you, I guess, at a news conference at some point during the day.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any reaction to Michael Cohen of his testimony?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회담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의미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좀 짤막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북한의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트윗에도 베트남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면서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뭐 북한의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을 또 압박하는 듯한 그런 좀 뉘앙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역사적으로요. 경제 발전을 했던 압축적으로 경제 발전을 했던 동북아의 주요 이제 80년대 네 마리 용에 비교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대만, 그죠? 그다음에 홍콩, 뭐 일본 또 뭐 그중에 가장 큰 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독재를 겪었던 그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축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거 보면 다 미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동맹 관계가 있었던 또 굉장히 친한 관계가 있었고요. 또 중국의 그 경제 발전, 또 베트남의 경제 발전,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70년대 개혁 개방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이 되죠. 그리고 나서 경제 발전을 가지고 왔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잠재적인 무한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라고 예. 측면은 북미 관계
가 잘 되면 또해도 앞에서의 그 70년대, 80년대의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발전을 보지 봤을 때 않았느냐. 그럼 충분히 발전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을 봤을 때 북한 너희 역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북미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비핵화를 하라는 거죠. 예. 이 오늘 수행원의 일부가 경제 시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베트남식 모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고 북한은 경제적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조심해서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건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에요. 어음. 자기합수표도 아니고 이건 한참 후에 예. 그것도 잘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듣기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듣기에 그 말이 뭐 틀리지는 않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건 사실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보장 조치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예. 저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지금 당장은 해줄 게 없는데 당신들이 잘 하면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다. 뭐 위험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다지 아주 긍정적인 쓸모없는 시도는.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 또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싱가포르 부분이 정상회담 때 지금 이제 김정은 지금도 위원장이 이제, 조금 그렇게 전 이야기를 발언인데요. 했습니다. 이 발언을 좀 보면 이번에는 뭔가 미국이 원하는 어떤 조치를 세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측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북한 비핵화와 그다음에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이 대협상을 관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객관적으로 두 나라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대칭적이에요. 예.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 나라가 존속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이고 이제 와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남한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죠.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한반도 문제는 여러 문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게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미국이 안보의 위협을 느껴서 북한한테 뭘 양보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북한은 완전히 다르죠. 자기네들에게 조금 잘못하면은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고 생존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상응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이냐, 북한에게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균형감 있게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지 똑같이 동률로 또는 동양으로 동등한 양으로 요구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서 결과를 도출하자라는 말의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것이 이제 성공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공이라는 건 좀 각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등한 입장에서 좀 서로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때까지 보면은 비핵화에 우리가 그동안에 합의돼 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동결까지 가고 불능화 일부까지 가다가 신고 부분에 가서 모든 게 다 맞춰서 다시 다 중단되고 다 뒤로 돌아갔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동결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도 최소한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돼서는 동결 부분이 나오고 이 동결을 한다라는 거는요 모라토리엄과는 또 틀린 거죠. 모라토리엄은 단순히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누가 사찰팀이 가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나 동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결이 된 거를 확인하러 누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이의 사찰팀이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뭐 영변의 핵시설 폐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폐기와 관련돼서 이게 누구 기준에 맞는 폐기냐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풍계리나 동창리를 폐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폭파시켰어 폐기야라고 했을 때 그 미국이나 우리나 그거는 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가가 가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서 정말 검증을 해서 정말 폐기가 됐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단계까지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그런 합의가 나온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서 한다고 했을 때 뭐 동결 정도만 갖고 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비핵화와 관련돼서 완전한 비핵화냐, 그리고 그 동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미국은 국내적으로 비핵화 관련돼서 그렇게 성공적인 합의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많은 내용을 요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가 가장 제1 과제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전략적인 국면 대전환을 했다. 그리고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이젠 경제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경제 집중 내년이 또 5개년 경제 발전이 달성되는 해지 않습니까? 뭔가 5년간의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5년의 기간 동안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라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생산력을 높여서 성과를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미비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주장하는 게 내부적인 자원을 동원하는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거라든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한 2순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작년부터 뭔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북중 관계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아졌다 하고 남북 관계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아졌다고 하고 북미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주변국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제 정말 좀 그동안 말랐던 경제 분야를 좀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영변 핵시설 이야기와 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미국의 한 매체가 영변 핵시설에서 핵폭탄 원료 생산을 중단하고 또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어떤 남북 경협을 위한 어떤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이런 이야기들을 잠정 합의안에 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합의안대로 이런 잠정 합의안대로 나온다면 이거는 협상이 잘 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예, 분명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평가할 때 북한이 이미 약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이미 했던 소위 선행 조치, 북한 주장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풍계리 핵시험장 그 폭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만 불러가지고 사진만 찍고 만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전문가가 직접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쇄하는 것은 예. 아예 9.19 공동성명에서 아예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 입혀야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예. 역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이미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9.19 공동성명 5조 2항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영변 핵시설 폐기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북한이 이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상응 조치 북한이 이제 네, 미국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죠. 상응 조치를 그것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입각해서 뭐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신에 입각해서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네. 폐쇄한다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폐쇄하겠다 했죠. 거기 해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이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결국 제재 해제입니다. 예. 제재를 단번에 해제는 하지 않더라도 완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방법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제재를 완화하고 결국은 이제 해제하는 쪽으로 그게 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겠지만 당장은 그거라 이거죠.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관해서 만약에 이번에 미북 간에 합의에 도달하고 실제로 사찰이 이루어지고 예. 그 시설들을 폐기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언급이 됐어요. 물론 그 영변 핵시설 폐기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뜻을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뭐 남북 간에 합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도로 표명을 한 것이 9.19 평양 공동선언문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된다면은 일단 성공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알파 말씀하셨는데 예. 알파라고 하면은 영변 핵시설 이외의 다른 곳 예. 그리고 그거 핵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예. ICBM 예. 이런까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알파가 될 수 있는데 예.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네요. 아주 그 작은 경우의 수가 것부터 너무 해가지고 많습니다. 큰 그 협상까지. 예. 그 알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플러스 알파가 없다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대북 제재 해제의 범위는 좀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돼서 정말 낮은 수준의 예. 합의, 영변 핵시설을 동결한다 그 수준에서 머문다면은 예. 사실상 그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나온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예.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줄 수 있는 것들만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연락사무소 평화선언이라든지 그 정도가 되겠죠. 예. 네.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연락사무소 설치는 이제 두 국가가 네.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하는 조치인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연락 채널은 유엔을 통한 뉴욕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면 보통 대부분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북한 입장에서는 뉴욕에 하나의 채널이 있고, 그다음 워싱턴에 하나의 채널이 있고, 또 거기에 그 워싱턴에 채널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게 이제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서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 고위급이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된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어렵게 방북을 언제 하느냐, 와서 무슨 내용을 할 거냐 이런 거를 통한 시간 끌기가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평양이라든지 워싱턴 내에 지금 전개되는 분위기라는 것을 즉각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그 이해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관계 개선의 역할을 한다면 말씀해주신 이 종전선언, 평화선언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제 선언인데 이 용어의 차이에 엄청난 의미가 좀 있나 보군요. 요거는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종전선언이 됐든 평화선언이 됐든 불가침 선언이 됐든 예. 세 가지가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평화 선언이 좀 더 포괄적이겠죠. 전반적인 관계에 예.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불가침 선언은 그야말로 군사적인 행동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가 이제 종전 선언이 될 것 같고. 예. 근데 북한과 미국 양자가 만나가지고 평화 선언이나 종전 선언의 그 명칭하에 뭔가 선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종전은 전쟁을 종결하는 것인데 그렇죠.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주요한 국가가 네 국가 아닙니까? 중국과 한국이 빠졌는데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불가침한다.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락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거 한번 거의 성공할 뻔한 것입니다. 94년에 그렇죠. 제네바 합의가 예. 있었는데 그 뒤에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그 상대방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장소까지 다 물색을 했다고 그래요. 예. 나중에 그 기록을 또 보니까 누가 가느냐까지도 그렇죠. 정해졌다고. 예. 그렇죠. 한국어를 잘하는 미국 뭐 관리라든지 이게 거의 다 정해져 있었는데 뭐 사건이 그때 94년 12월 달인가 미군 헬기가 격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것이 좀 그걸 방해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 94년이면은 벌써 25년 전이죠. 그때 당시 북한은 그렇게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북한도 나가야 되고 미국도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은 이 박사께서 언급하신 대로 일을 굉장히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소통을 잘하니까 이해도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또 피드백이 좋게 돼가지고 일을 더 잘 처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수교의 단계까지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연락사무소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면 있죠. 교수님께서는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충분히 원하는 카드다. 북한이 충분히 원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좀 의심입니다. 북한이 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자기네들이 얻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연락사무소는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은 것이지 우리가 뭘 더 추가해가지고 얻은 것은 아니다. 네. 아마 종전선언이나 불가침선언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이것은 북한이든 미국이든지 간에 북한이 미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재 완화 이거 역시 양국이 똑같이 생각하죠.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것과 동시에 같이 얻는 것 이런 것에 그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묘한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제 이해관계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좀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1대1 단독 회담이 진행된 조금 전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러니까 베트남 시간으로는 오후 7시가 되겠는데요. 7시부터 이제 친교 만찬이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종전선언도 사실 북한이 원하는 카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북 제재 완화가 제일 필요한 카드이고. 우선순위에서 이제 두 번째 순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북한도 원하죠.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전환 포인트로서의 종전선언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평화 체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다자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 조금 전에 그 평화선언 수준으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의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평화선언이라는 게 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하지만 그 돌이켜 보면은
정치적인 선언이 또 정치적인 구속력을 또 가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보통 평화협정의 제1항에 보통 들어가는 내용인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을 떼어냈었죠. 그래서 평양선언이 사실상의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미북 간의 양자 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환영을 한다, 예. 가능하다라는 예. 이런 입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종전선언이 갖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갔을 때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엔사 문제인 거죠. 예. 그럼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격의 변화라든지 예. 뭐 체제 전환이 된다라든 건지 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 혹시 만약 그 북한이 종전선언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확대 해석을 했을 경우 예. 그리고 종전선언을 한 걸 바로 유엔사 해체와 연계시킬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용어를 아무래도 평화선언이라는 그런 좀 개념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뭐 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신교 만찬이 진행이 이제 9시부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관심이 가는 게 지난번에도 이 카펠라 호텔 정원을 두 정상이 함께 거니는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친교하는 모습, 이런 친교 행보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벌써 친교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죠. 지금 만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꼭 그 도보다리 대화라든지 아니면 카펠라 호텔에서 한 1분 정도 됐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1분 정도. 1분 정도 예. 같이 산책하는 예. 그런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단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있을지 하는 것인데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뭐 짧든 길든 그러나 이거 역시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시간 길이라든지 그런 친밀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깜짝 이벤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이번에도 좀 이 깜짝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지난번 회담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네. 시간이 긴 거죠. 지난번에는 그 당일 회담으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금 만찬부터 전에는 없었던 거죠. 예. 만찬부터 시작해서 이제 1박 2일 일정 안에 또 만찬 또 앞에 또 시간을 쪼개 가지고 단독 회담을 또 20분을 갖고 이어서 예. 또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또 3대 3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만찬을 한다라는 점이 이제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내일의 일정을 보더라도 오전에 그 단독 회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확대 회담이 있고 오찬이 있겠죠. 예. 그 오찬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선언문의 발표가 있고 예.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예. 하는 그러한 일정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 특히 그 합의문 발표 전에 예. 뭐 잠깐 뭐 같이 산책을 한다라든지 이런 예.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외신에 따르면요, 이 기자회견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외신 기자들 앞에 서는 게 좀 부담이 됐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직은 많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기자들의 속성이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을 골라서 예. 이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화자니 어떻게 마땅히 할 얘기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언론 발표라든지 그런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서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렇지만은 소위 Q&A 세션 이런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마찬가지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아직
그 공동 선언문만 발표하고 그냥 끝나기에는 뭐 하죠? 항상 그 뒤에는 Q&A가 있는 거죠. 예. 그런 Q&A에 대해서 능숙하게 북한의 어떤 입장을 전달을 하기보다는 예. 그냥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하지 않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선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각국에서 정말 이 북미 회담의 진행 상황을 아마 주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내일 회담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뭐 각국의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 셈법이 좀 분주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동북아 네. 지역에서 보면은 중국이랑 우리가 그 회담 결과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있겠죠. 거기에 대한 그 각종 그 상대방 쪽에서 다 결과를 알려줄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은 중국에게 이제 회담과 관련된 합의문 내용을 전달해줄 것 같고 또 이미 또 방송에서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대통령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잘 보이지 않은 두 나라가 있죠. 러시아와 일본. 앞으로의 셈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보면 내일의 회담이 잘 진행이 된다면, 그다음에 좋은 성과로 나타난다면, 그다음에 외교 관계가 네. 가시화되는 게 바로 다음번에 퀘스천에 갖는 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 있겠느냐. 예. 그럼 또 북일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 있을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속회담의 남북의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든지 네. 또 시진핑 주석의 또 북한의 그 70주년을 기념하여 뭐 특히 4월에 그 태양절을 맞이해서 뭐 북을 한다라든지 이런 건 대충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과의 외교적인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네. 궁금증을 이어가고 또 거기에서 특히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관련돼서 다자 논의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럼 러시아의 역할과 일본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네. 나름 러시아와 일본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여기서 일본이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지금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 예, 이미 좀 지구상에서. 약간 밝혔죠, 뜻을. 예. 네, 그런 뜻을 밝혔는데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 잘 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공동의 번영을 이제 이루게 될 경우에 예. 가장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위협으로 심지어는 위협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아베 정권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엊그저께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일본은 발을 안 빼겠다고 하겠다. 아예 예, 선언까지 했지 발표했죠. 않습니까? 예, 그랬죠. 이거 굉장히 의아한 그런 발표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일종의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데 나중에 이 남북 관계라든지 기타 이제 소위 다자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한반도하고 동북아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뒤처지는 그리고 일본과 북한이 이제 수교 협상을 할 때도 굉장히 진입 장벽을 스스로 높여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제 외에 다른 국가들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이걸 성공하기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전통적으로 소위 북방 삼각 그 동맹, 예. 북중러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요. 중국은 1대1로가 한반도에서부터 유럽까지 다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 러시아도 극동 지역 개발 같은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제 진행시키려면은 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역시 또 제재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의 큰 나라가 무슨 제재에 그렇게 겁을 내고 그 해제를 이렇게 연연해 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러시아가 작년부터 북한에 연료를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환적하고 정제유 같은 것도 그 유엔에서 정한 그 코타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 러시아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는 사실 급동 개발과 어떤 북러 관계의 그 경제 관계 포함해서 심지어는 정치적 관계까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걷어지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상당히 큰 정치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가고 네. 그럼으로써 과거의 육자회담 체제와 비슷하게 이 동북아의 6개 국가들, 미국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네. 공고화하는 그런 체제를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가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관계, 그다음에 동북아의 다자 관계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정말 그럼- 많은 나라들이 이 북미 회담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좀 새로운 화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만찬의 모습인 것 같죠? 예, 환담장의 모습인데요. 예. 뭐 성조기와 인공기가 이제 교차로 세워져 있는 저 공간에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들이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예. 전 영상인데요.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장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죠? 예. 자, 여기서 뭐 김정은 위원장은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일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바로 베트남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일쯤까지 뭐 베트남에 머물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할까요? 일단 그 베트남에 왔고 또 현행 국가이기 때문에요.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밝혔듯이 3월 1일과 2일은 베트남과의 친선 외교 관계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예. 아무래도 베트남에 왔기 때문에 주석과 또 총리를 만나겠죠. 그다음에 베트남 총리는 그 전에도 북한에게 베트남식 그 경제 개혁 개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 자랑할 만한 어떤 뭐 시설을 방문을 하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그 의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약간 욕심이 좀 생기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꼭 미국 측 인사 또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에게 동맹으로서 설명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북한도 좀 와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뭐 우리가 특사라든지 예. 네. 이런 걸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후속 같이 공동을 할 수 있는 그 동맹 예. 북중러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요. 중국은 1대1로가 한반도에서부터 유럽까지 다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 러시아도 극동 지역 개발 같은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진행시키려면은 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토 제재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의 큰 나라가 무슨 제재에 그렇게 겁을 내고 그 해제를 이렇게 연연해 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대북 제재는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광범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러시아가 작년부터 북한에 연료를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환적하고 정제유 같은 것도 그 유엔에서 정한 그 쿼타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 러시아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는 사실 급동 개발과 어떤 북러 관계의 그 경제 관계 포함해서 심지어는 정치적 관계까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걷어지고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상당히 큰 정치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가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육자회담
체제와 비슷하게 이 동북아의 6개 국가들, 미국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공고화하는 그런 체제를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가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관계, 그다음에 동북아의 다자 관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북미 회담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좀 새로운 화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만찬의 모습인 것 같죠? 예, 환담장의 모습인데요. 뭐 성조기와 인공기가 이제 교차로 세워져 있는 저 공간에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인데요.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장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죠? 예. 자, 여기서 뭐 김정은 위원장은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일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바로 베트남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일쯤까지 뭐 베트남에 머물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할까요? 일단 그 베트남에 왔고 또 현행 국가이기 때문에요.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밝혔듯이 3월 1일과 2일은 베트남과의 친선 외교 관계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에 왔기 때문에 주석과 또 총리를 만나겠죠. 그다음에 베트남 총리는 그 전에도 북한에게 베트남식 그 경제 개혁 개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 자랑할 만한 어떤 뭐 시설을 방문을 하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는 게 두 정상이 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리 배치가 지난번 1차 회담 때는 그랬죠. 마주 앉아 있었죠. 마주 앉아 있었죠. 그러다 달라졌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대화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앵글 잡기도 좋고 저렇게 원탁으로 친밀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원탁으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각 테이블이면 가운데 정중앙에 앉게 되죠. 그렇죠. 상대방의 얼굴과 그다음에 옆에 실무진이 배치가 되는데 지금은 원탁인 거잖아요. 또 3+3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뒤에 굳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공기랑 지금 성조기가 있고 앞에 지금 기자단들이 들어와서 바로 지금 이러한 장면을 찍었을 때는 지도자가 저 가운데 있다면은 이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나란히 앉고 뒤에 그 양쪽에 그 각 국가의 국기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 구성이 6명이기 때문에 저런 포즈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 대통령은요, 이제 내일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며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또 입장을 또 견지해야 될지 좀 전해주시죠. 남북 정상회담 때도 회담을 하기 전에 통화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회담이 끝난 후에도 통화하고 또 참모를 직접 보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역시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는 길에 들러가지고 물론 동경도 들렀지만은 먼저 서울 들러가지고 이거 외교적 관례이고 특히 동맹국 사이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교환하게 돼 있고 아마 직접 정상들끼리 통화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그 의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욕심이 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꼭 미국 측 인사 또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에게 동맹으로서 설명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북한도 좀 와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뭐 우리가 특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후속 같이 공동을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은 참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내일 그 합의문이 나오면은 네. 이때까지 논의됐던 것들이 어떻게 잘 배열이 돼서 나올까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그런 합의문과 또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그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이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이번 합의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일부 사항이 포함이 된다면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보면 재개되는 그런 부분이 풀린다면 이건 또 남북 관계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남북미가 비핵화와 관계 개선, 평화 체제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사안을 공조하고 또 내용에 대한 의미와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서로 충분히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